미국 정부가 한국에 3조 500억 달러를 받아내려던 그 강경 입장을 마침내 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다수 언론은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순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유럽이나 일본처럼 대출 보증이나 간접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미국 측에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 발표 직전까지 협상을 미루고 결국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6천억 달러에 서명했으나 이는 현금이 아닌 기업 투자금이며 그 투자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유럽이 6천억 달러 현금을 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협상을 종결지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전 유럽이 IMF 위기 가능성으로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서 돈을 각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군을 주둔시키면서도 두 나라를 얕잡아보고 현금을 받아내려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의 대응 미숙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관계자들은 막판에 미국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한국에만 3,500억 달러 현금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일본이 5조 500억 달러 현금을 내기로 했다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해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끝까지 버티자 미국은 마침내 한국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검토한 뒤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수정 제안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높은 현금 비중을 담고 있을 수 있어 최종 타결은 미지수지만 일단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이 히토리로 맞서자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돕고 싶었다 라면서 갑자기 자세를 낮췄습니다. 역으로 미국에 불복하지 않는 국가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태도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모방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분석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마저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읽었으며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관세와 투자금 압박은 결국 백악관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약 38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하라고 강력히 압박하는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한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굴복했기에 한국마저 3,500억 달러를 내게 되면 다른 국가들을 굴복시키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며 레어트닉 상무장관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지급을 거부하며 버틸 경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져 긴장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레어트닉 장관이 조지아 사태에도 3,500억 달러 납부를 거론한 것은 미국이 투자보다 당장의 현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한국을 매우 급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조지아 사태가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 현찰이야말로 부채를 줄일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판단하여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미국 방송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협상과 조지아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이후 오히려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수출 물량을 줄여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높은 관세 장벽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상황을 보며 투자 규모를 판단할 것이고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조지아주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자 조지아주가 다급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최근 메모리 가격의 폭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 개선으로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D램 가격을 무려 30%가량 인상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 내 가격만 급등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 카드로 미국에 상당히 적절하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 방식을 따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10% 관세로 한국보다 유리함에도 손실이 커지자 대미 자동차 수출을 줄이고 남미나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현대차의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 비중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가 향후 수년간 어렵다고 판단하며 현대차처럼 신속한 시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탈미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유럽 지도자들은 브릭스와의 회동을 준비하며 미국 외 국가로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핵심 동맹국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불응, 그리고 조지아 사태를 목격한 전 세계 국가들은 대미 투자를 주저하게 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거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외교 라인까지 1,500억 달러 현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하자 미국 채널들은 한국이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의미 있는 진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한국 국무총리가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의 불확실성을 더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무한 협정 없이는 3,500억 달러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과 관련하여 다소 조급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베센트 장관에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레어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해 다급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미국에 할 말을 하며 명확한 입장을 전한 것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순순히 3,500억 달러를 입금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자칫하면 미국 내 투자마저 대거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런 한국을 홀대하고 조지아 사태까지는 일으켰으니 미국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인 테슬라마저 한국의 삼성과 LG의 도움을 요청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국과 대규모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주지사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산업과 미래 AI 기술에서 한국의 역할은 막중하며 이는 최근 테슬라의 주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삼성의 거대한 텍사스 신규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주한 23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계약의 고객이 테슬라임을 머스크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은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며 테슬라로부터 대형 수주를 따내며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머스크는 X에서 대만 TSMC는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생산하고 추후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AI5 초기 물량을 뺀 모든 차세대 AI 칩은 미국 현지 삼성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발맞춰 공급망을 조정했으며 미국 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 애리조나, 미시간 등지에 국내 배터리사 중 가장 많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역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은 여러 미국 기업과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최종적인 단계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눈치채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의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분석입니다. 최대한 투자하는 척하면서 적절히 버티면 된다는 것이죠. 기존 미국 공장 부지 등은 손실로 처리하고 적당한 수준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향후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으로 한국이나 제3의 필요 지역에 투자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향후 10년간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아무리 큰 투자를 약속해도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런 불확실한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이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를 철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 관련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미국의 핵심 장비만 반입하면 되는 단계까지만 공사를 마친 뒤 깊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인텔과 마이크론에만 힘을 실어주며 다른 외국 기업에는 바이든의 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매우 까다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노동자를 위해 한국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국내 복귀 검토 가능성은 이러한 우려의 정점이며 투자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물론 TSMC와 같은 해외 기업들도 투자 회수나 지원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 고관세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대한 국가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임기 동안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정치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국적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는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브릭스와 같은 새로운 협력체를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매우 크기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20억 달러 투자할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율 관세와 트럼프 식 압박은 많은 기업이 추가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만연한 심리 중 하나는 미국 시장의 향방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속도를 현명하게 조절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래블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